자, 이 기사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 제가 확인한 기사인데, 어제 밤부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좀 터지고 있죠. 이 권경애라고 50대 한 중반 넘었기 때문에 이 민변 출신 386 민변 출신 이 변호사가 MBC가 보도한 날, MBC가 무슨 그 한동훈하고 이동재 기자가 뭐 검언 유착을 했니만이 그랬을 때 그 보도를 한 날에 한상혁이란 말은 안 했는데 대통령과 함께 매주 방송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엄청난 고위직 선배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MBC가 이런 보도를 할 것처럼 시사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언해주는 사람 치고는 너무 지위가 높아서 자기는 뭐 협박처럼 들렸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약간 예측이 틀렸어요. 이 중앙일보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지목을 했고, 조선일보는 저기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을 했는데, 선배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청와대 윤두한 수석은 MBC 기자 출신이니까 이 변호사하고 선후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상혁은 변호사이자 민변 출신이니까 민변 법조계 선배라고 하면은 한상혁이 맞겠다. 결국 실제 한상혁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상혁이 결국 이 기자들에게 이게 돌렸는데, MBC 보도 이후에 자기는 통화했고, 통화하면서 이 한동훈 관련 얘기를 안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니까 이 권경애가 다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요. 통화를 1시간 반 가까이 진행했다고 한다. 자, 이 사람 이거 방통위원장은 이 청와대가 원래 독립된 기구예요. 직급으로 따지면 거의 부총리급입니다. 그 부총리급 인사가 그냥 사적인 민변 후배에게 1시간 반 동안 통화할 중대 사안이 뭘까요? 이 건이겠지, 이 건. 이 한동훈 건. 한동훈 내쫓아야 한다는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다. 공직자가, 그것도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때려 죽이자며 자기 후배하고 1시간 반 동안 통화했다. 이미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 권 변호사는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촛불 정권이 맞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죠. 거짓 사기 반역의 촛불 정권이 맞으니까 이런 짓 하는 거에 맞는데, 최동욱을 쫓아내는 과정은 최동욱의 혼의 자식을 조선일보가 터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동욱이 막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자기가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한동훈도 최동욱처럼 혼의 자식이 걸렸는데 그거 갖고 뭐 솔직히 인정하면 모르겠지만은 거짓말하다 들통나면 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동훈하고 무슨 윤석열은 뭐 하나 뭐 무슨 면죄부 하나 갖고 있습니까? 둘 다 혼의 자식 걸려서 거짓말하다 걸리면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동욱이랑 그 사례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혼의 자식 걸려가지고 거짓말로 얘기하다 걸리는 순간에 쫓겨나는 거죠, 뭐. 그냥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맞는 얘기고, 윤석열 장모를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죠. 뭘 쫓아낼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 내에서는. 근데 이제 이 한상혁,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윤석열 편에 서 있는 일개 변호사하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 개입이에요. 그거는.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 잘한다. 똑같다. 나쁜 놈이다. 아예 쫓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요약해서 그런데 뭐 왜 쫓아내야 되는지 얘기를 했겠죠. 한상혁 위원장이 왜 쫓아내야 되는지를 지금 막 마구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제 통화했다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권 변호사가 이제 정정을 했고요. 문제는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실명이 안 나왔는데 보도 직후에 한상혁이 전화 와서 왜 갑자기 한동훈 얘기를 떠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MBC 보도를 미리 알고 전화한 건 아니지만은 MBC 보도대에서 아주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권경의 변호사 전화해서 너 이제 더 이상 윤석열 한동훈 옹호하지 마라.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BC 보도는 A 검사장으로 보도했는데 갑자기 한상혁은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해서 한동훈이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권원 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한상혁과 이 MBC가 같이 했다는 거를. 이런 권원 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로 오류를 덮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빼복을 통하여 얘기하고 이제 언론 취재는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빼복을 통해서 폭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체 이 권경에는 왜 이렇게까지 어쨌든 자기 선배가 방통심의위원장이 사적으로 잘 아는 관계에서 전화를 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폭로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친문 좌익 운동권 문화하고는 너무 안 맞는 행태고 친문 좌익이 아니라 이거 보수라 그래도 어쨌든 사적으로 전화했잖아요. 사적으로 전화한 거를 막 폭로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건 아예 밥그릇을 그냥 깨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민변 권경에는 자 원래는 아예 민변의 핵심 변호사로서 자 한미 FTA 반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완전히 친문 종북 라인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앞장섰어요. 그 박근혜 정부 규탄 뭐 탄핵도 참여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7월부터 바로 공수처 TF에서 활동했고 단지 이제 조국 수사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입장이 슬슬 바뀌었다는 건데 자 그럼 총선 때는 총선 때는 지금 노동당을 찍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기사 보면은 민주당도 안 찍고 정의당도 안 찍고 노동당을 찍었다. 그러면서 강남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태국인 당선을 수용 못하면 김정은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한마디로 김정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태국인도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좀 독특한 지금 이 대북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친문 종북들은 대부분 이제 태국인을 배신자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태국인을 수용하는 자세로 김정은을 수용해야 된다. 이거 정상적인 보수적 가치는 아니죠. 김정은은 그냥 처단해야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친문 종북 노선으로 다 해왔던 사람이에요. 크게 이게 노선에서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한동훈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실망해서 덤빈다? 자 민변을 무슨 하루 이틀 활동한 것도 아니고 거의 20년째 민변을 활동했는데 민변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친문 운동권이 어떤 조직인지 모를 리가 없을 만한 사람이죠.
친문 운동권이 어떤 조직인데요? 자기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이면은 완전히 생매장 시켜오고 하루 이틀 그렇게 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직이. 근데 여기에 실망했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자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자기 지금 이 이해관계 안 맞는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변에 거의 숫자가 한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민변 변호사가. 그 정도로 이제 민변이 쪽수가 커요. 지금 민변이 완전 다 장악했죠. 대법원부터 해가지고 검찰, 법무부 다 장악했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민변이. 근데 권경에는 자리를 못 차지했죠. 못 차지했잖아요. TF팀 하나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때려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익은 민원연부터 참여연대, 환경연, 경실련, 민변 너무 많은 시민운동을 조직화해서 고깃덩어리 던져주고 막 충성경쟁을 시킨 거죠. 이제 문재인 정권 잡으면 나 자리 해주겠다고. 근데 막 달려들었는데 실제로는 10명 중에 1명밖에 그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이렇게 한사형같이 이제 막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 다음에 뭐 시켜줄게. 그게 한계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한계가 터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더 가봐야 문재인 쪽이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밥그릇 깨자고 지금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쭉쭉 몇 명씩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중권, 뭐 권경애, 그리고 김경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가 너무 죽어버렸고 지금까지는 이제 보수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보수가 뭐 다 끝장나버렸으니까 아니 뭐 보수가 그냥 뭐 다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있으니까 이제 보수 신경 쓸 것도 없이 마음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이제 밥그릇 깨고 지금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깨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꽤 싸움이 크게 번지겠구나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해먹은 자와 못 해먹고 있는 자들 간에 싸움이 엄청나게 이제 판이 커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진중권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 보수단체에서 진중권을 이제 뭐 특강 강사로 요청한다는데 아니 공산주의를 구분도 못하는 자를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를 불러서 자칭 아스팔트 보수라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진중권이 강의 박수치고 듣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 안 듭니까? 진중권한테 배울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저는 진중권이 지금 조국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류를 거슬렀다고 봐요. 조국 가족이 저런 가족인지 진중권이 몰랐다고요? 그 조국 잘 나갈 때는 조국 옆에서 내 친구 조국 하다가 동양대 교수가 누구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진중권이. 조국 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조국 부인 통해서 진중권이가. 그 표절 가지고 얻은 서울대 석사 논문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4년대 대학에 정교수로 들어가요? 그거 다 이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자격 안 되는 자들 다 패거리 줘서 밀어주고 챙겨준 거 아닙니까? 그게 운동권 패거리 문화 아니에요? 그걸 다 스스로 즐기고 누려왔던 자가 이제 조국이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뒤에서 치고 그냥 계속 욕하고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패랑 같이 어울려서 누려왔던 사람이 이제 먹을 거 딴 거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를 보수가 불러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런 자한테? 아직까지도 이제 공산주의 구분도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밥그릇 싸움이 커져서 밥그릇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보수 근무업대들이 의외로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 좀 들어요. 보수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싸움은 멈출 텐데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뭐 맨날 윤석열 만세 부르지 편안하게 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왜? 이 싸움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이제 다만 싸움 커지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권경에 또 뭐 여성 보수 대통령 또 설칠 자들이 또 깔릴 테니까 그런데